첫 번째는 전반적인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얼반 인스티튜트의 발표에 따르면 약 530만 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한 가구당 평균 146달러 정도의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400달러를 받던 가족이 앞으로 250달러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창 공인회사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2기에 시행되는 오빠 법안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은퇴자와 저소득층에게 미치는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5세 이상 은퇴자 분들 그리고 EBT나 메디케이드 같은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오빠 법안, 즉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단순히 세금만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 복지 혜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누가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퇴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혜택인 Senior Bonus Deduction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65세 이상이신 분들께는 오빠 법안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데요. 바로 Senior Bonus Deduction이라는 이름으로 스탠더드 디덕션과 별도로 $6,000를 추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Senior Bonus Deduction을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는데요. 1년 총 소득이 싱글의 경우에는 $75,000 이하, 그리고 부부의 경우에는 이것의 2배인 $150,000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게 되면 단계적으로 줄어들어서 싱글의 경우에는 $125,000 이상, 그리고 부부의 경우에는 이것의 역시 2배인 $250,000 이상이 되면 이 시니어 보너스 디덕션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싱글의 경우 스탠다드 디덕션을 클레임할 경우에 스탠다드 디덕션 $15,750에 이 시니어 보너스 디덕션 $6,000 합해서 $21,75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 중에 소셜 시큐리티만 받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어서 이 규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면서 이자 소득이라든지 파트타임 워크로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면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얘기가 나온 김에 두 번째로 사회보장연금인 소셜 시큐리티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는 분들이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비과세로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빠 법안에는 한때 거론되었던 소셜 시큐리티 무과세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보너스 공제 덕분에 실질적으로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꽝 대신 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약 64%의 은퇴자들이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고 오빠 법안이 적용되게 되면 소셜 시큐리티 수용자의 약 88%까지 비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저소득층들의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메디케이드가 대폭 축소되고 신청하는 거라든지 집행 규정이 강화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메디케이드는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 임산부, 그리고 어린이, 노인과 같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병원 진료라든지 약값, 수술, 요양과 같이 건강유지 관리에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이 메디케이드 혜택의 수혜 대상자는 소득과 가족 상황, 건강 상태, 나이와 같은 기본 정보를 기초로 수혜 여부가 결정되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없도록 정부가 대신 의료비를 도와주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번 오빠 법안에 포함된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이 혜택을 받아오던 많은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보면, 일단 복지 예산을 1조 달러 삭감합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는 2024년에서 2034년 사이에 약 780만 명이 메디케이드를 상실하거나 무보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혜 혜택의 조건으로 근로요건 강화를 했는데요. 기존에는 소득만 낮으면 메디케이드 수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수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기억하기 쉽게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규정은 19살부터 64세까지의 건강한 성인은 반드시 월 80시간 이상을 일을 하든지 자원봉사 또는 직업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런 근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정부 혜택만 쳐다보지 말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도 예외는 있는데요. 자녀가 14세 이하인 부모나 장애인이나 건강상 일할 수 없는 사람,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15세 이상이 되면 근로의 의무가 생기고 일하지 않으면 메디케이드 자격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자격 재심사 주기가 단축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수혜자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12개월에 한 번씩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마다 재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말은 실직이라든지 이혼, 수입의 변화, 가족 구성 변화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격 상실 위험이 높아지고 행정 처리와 서류 제출 부담 역시 2배로 늘어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계신 분 또는 앞으로 신청을 고려 중이신 분이라면 자신이 근로요건과 재심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지역 커뮤니티의 복지 담당 기관과 미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냅 프로그램, 즉 풀스템의 조건이 강화되고 지원이 축소된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냅은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식료품 구매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저소득층 가정이 음식 살 수 있도록 매달 일정한 금액을 EBT 카드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과거 이름은 풀스템이었죠. 지금도 그렇게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지금은 크레딧 카드와 같은 EBT 카드로 지원금을 입금시켜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돈처럼 금액이 적혀있는 수표 책자 같은 형태로 지급해 왔기 때문에 풀스템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풀스템이라는 말보다는 EBT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EBT 지원 금액은 가구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 EBT 지원 대상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일부 합법 이민자까지 포함되지만 서류 미비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오빠 법안으로 인해서 이 스냅 프로그램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인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얼반 인스티튜트의 발표에 따르면 약 530만 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한 가구당 평균 146달러 정도의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400달러를 받던 가족이 앞으로 250달러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해야 하는 조건에 변화가 있는데요. 18살에서 49살까지는 주당 20시간 이상 일을 해야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변동이 없지만 50세 이상 근로의 의무가 확대 적용되게 됩니다. 특히 55세에서 64세까지는 주당 20시간 일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있으면 부모는 근로 의무가 면제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녀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도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스냅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도 이제 컸으니 부모도 일하세요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변화는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조건을 충족하면 스냅 대상이 되지만 임시체류자, 예를 들면 유학생이라든지 취업비자 소지자, 그리고 임시보호 신분일 경우에는 앞으로 스냅 수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대부분의 스냅 비용을 연방정부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주정부도 예산 부담을 분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주정부는 스냅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요건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재정난이 심한 일부 주는 스냅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아예 포기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세금, 메디케어와 같은 은퇴하신 분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